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EBS 수능 특강 영어 4-6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특 영어의 공부법은 첫 번째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두 번째는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거라. 세 번째는 중요 어법을 파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내신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글의 흐름이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지 코드란 바로 메인 아이디어를 의미하는데, 메인 아이디어란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나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 코드란 글의 전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요지 코드와 논리 코드를 활용을 해서 요지 코드와 논리 코드를 한번 이 문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비동사가 나와 있죠? 비동사란 필자가 자기의 생각은 A는 B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unfortunat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unfortunate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불행한 또는 부적절한의 의미로 쓰이는데, 무엇인가가 부적절하다, 적절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내포된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지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는 여기 instead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얘들이 instead라는 표현은 앞문장에 대한 반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기는커녕 그렇게 하지 말고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조와 역접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instead라는 접속부사 뒤에 나오는 표현은 필자의 생각이 강력하게 내포된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장에는 think of라는 표현이 동사의 원형으로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 그러냐면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명령문에는, 일반적으로 명령문에는 필자의 생각이 강력하게 내포된 요지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think of A, B 구분이 나와 있죠. A를 B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A를 B로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A를 B로 생각하라. 필자의 주장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요지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A, lie in B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A는 어디에 있다? B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A는 B에 있다. 역시 필자의 생각이 내포된 표현이 되겠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성이란 무엇인가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데이터를 올바르게 interpreting, 해석을 하는 데 있다라고 그랬죠. 마지막 문장에 필자의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메인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요지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term이라는 단어는 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용어나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죠. 단어 statistical significance는 통계적인 의미성을 의미해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의미하는 말인데, 통계적으로 어떤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용어는 unfortunate choice of words, 잘못 선택된 단어라는 얘기예요. 필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는 글의 소재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통계적 유의미성이 되는 것이죠. 글의 소재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통계적 유의미성은 부적절한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부적절한 용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뒤에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뒤에 전개될 내용을 간단하게 예측을 해봤죠. 이렇게 예측이 되면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으라고 그랬죠. 마지막 문장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게 첫 문장을 읽고 마지막 문장과 일관성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메인 아이디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통계 결과가 진정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성이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진정으로 그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뭐를? 대절리아를 보장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럼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일관성이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바로 문제를 풀면 끝나는 겁니다. 1, 2, 3, 4, 5번에 제목이나 유지나 주장을 의미하는 선지는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러나 그것은 이때 it은 뭐를 받는 말입니까? 바로 요 단어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이러한 단어는 우리의 연구어휘의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연구어휘에는 항상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며 바로 그 단어는, 그 용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보고서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랬죠. 나타날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또 그것은, 이때 it은 또 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단어 통계적 의미성이라는 얘기죠. 그 단어는 refer to라는 동사는 의미가 나타내다 또는 말하다 또는 의미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대절리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인데 발견된 결과, 이제 콤마 다음에 5월이 나오면 다시 말해서 직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두 세트의 데이터의 차이점이죠. 이것이 바로 발견된 결과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른 연구에서 똑같은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연구를 했을 때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연구를 행하면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too many people,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 프레이즈는 바로 term을 의미하는 말이죠. 통계적으로 중요하다. 이 significant라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 있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이러한 용어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또한 뭐를 의미한다? 그 결과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important라는 표현은. 그 앞에 나온 부사는 뭐예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의미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통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통념에 대한 뭐를 의미한 거예요? 반박을 한 것입니다. 통념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러지 말고 instead가 나와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거라? think of A's 비구문이 나와 있죠. A를 B라고 생각하라 하고 필자의 생각이 강력하게 나와 있죠. 이제 통념을 반박을 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거라? 대절리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라. 대절리아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이게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당신이 100번 중에 95번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 연구가 똑같은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100번 중에 95번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는 100번 중에 90번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뭐에 따라서 reliability라는 표현은 신뢰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뢰도. 어떤 척도의 신뢰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식으로 연구가 행해진다면 어떨 때는 100번 중에 95번, 어떨 때는 100번 중에 90번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됐죠? 이게 통념을 반박했기 때문에 이 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완벽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 결론은 여기 뭐가 되는 겁니까? 대안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 수치가 증명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하거라?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대절 이하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데이터가 바로 그것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요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때 meaning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나온 significance라는 단어를 패러프레이징 해놓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조직에게. 어떤 조직입니까? 당신이 대표하는 조직.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게 중요성을 갖게 하도록 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거라?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A lie in B 그러면 A는 B에 있다. 필자의 생각이 내포된 요지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4-6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글의 소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필자가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뭐를 제시를 하느냐면 이 통계적 유의미성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부적절한 용어라고 그랬죠. 이게 통계적 유의미성의 정의는 뭐다?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통념은 뭐였어요?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잘못 가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반박입니다.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대안 제시를 하고 있죠. 진정한 의미의 통계적 의미성을 가지려면 그게 뭐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어법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어법을 1번입니다. 1번. 1번은 위치를 쓸 것이냐, that을 쓸 것이냐는 문제가 되겠죠. the fact이라는 명사 다음에 위치를 쓸 것이냐, that을 쓸 것이냐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위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뒷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the results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부분이 나오고 있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다. 문장이 완벽했죠? 완벽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되고 뭐를 써야 된다? 접속사 that을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the fake이라는 단어 뒤에 접속사 that이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때 대절과 the fake은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동격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는 동격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법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은 뭐냐면
명사 뒤에 ing를 쓸 것이냐, pp를 쓸 것이냐는 문제죠. 명사 뒤에 ing를 쓸 것이냐, pp를 쓸 것이냐는 문제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능동, 수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능동이란 주어 동사 관계를 능동 관계라고 하고 수동이라는 뭐를 의미해요? 동사 목적 관계를 수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results라는 결과와 discover의 관계를 따져보면 뭐예요? 결과를 발견하다. 다시 말해서 동사 목적 관계인 수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써야 돼요? discovered를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3번 어법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 sugges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what을 쓸 것이냐, 대절을 쓸 것이냐는 문제가 나왔죠. 다시 말해서 이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명사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명사절 w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명사절 ge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문장을 보세요. 그 결과가 상당히 뭐하다? 중요하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 what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접속사 that을 쓰시란 얘기예요. 이제 어법 4번입니다. 어법 4번이죠. 근데 think of A as B 구문은 A를 B로 생각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as는 품사가 전치사가 됩니다. 전치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는 뭐를 써야 돼요? ing를 써야 되겠죠? suggest를 써야 되느냐? suggesting을 써야 되느냐?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뭐를 써라? 당연히 ing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마지막으로 5번 어법 문제죠? 여기서 ing를 쓸래? 투부정사를 쓸래?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들이 투부정사가 완전한 문장 뒤에 나왔을 때 투부정사는 품사가 부사가 되는데 이때 투부정사의 의미에는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당연히 뭐를 써야 돼요? 투부정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의미를 갖게 하도록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하기 위하여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4-6강의가 다 끝났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지인들과 공유하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